네, 그렇다면 이번엔 학교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감된 교육청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학교 기본 운영비입니다. 실제 기본 운영비 1,829억 원이 삭감되면 학교 산림 운영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또 예산 삭감의 적절성 여부를 진단해보고자 저희가 현직 교사 한 분을 어렵게 연결했습니다. 네, 이분은 교육청과 시의회 입장이 아닌 순수 교육 주체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자 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강북구에서 초등교사로 재직 중인 김동현 교사를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청 예산 삭감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운영비입니다. 이 한 학교당 평균 7천만 원의 운영비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현재 교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 학교 운영상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요 며칠 사이 굉장히 날이 추웠는데요.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덥고 더 추운 교실에서 지내야 한다는 말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우리 1학년 아이들이 발이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수업을 했습니다. 8시경 난방기를 켰는데 11시까지 추위가 가시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은 최소한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두세 시간 전에 난방기를 켜두어야 온전하게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근데 결국 증액분만큼 줄어든 학교 운영비는 학교가 따뜻하고 시원한 학습 여건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일부 시의원들은 이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그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다는 지적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정규 교육 과정에 지원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실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학교 현장 운영은 좀 어떤가요? 현재 학교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예산이 불용액이 됐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 지역은 초등학교 5학년은 숙박형 수련활동, 6학년은 수학여행과 같은 경우를 일정액 예산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이러한 수련활동이나 체험학습이 힘들어지면서 다수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불용액을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삭감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더욱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 숙박형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이 아니라 하루짜리 체험학습까지도 1년에 3, 4회씩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도 서울에 있는 체험학 학교들 학생들에 대해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어, 확대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불필요한 예산이 학교에 많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네, 무엇보다 예산이 줄어들면 이 초등학교의 운영을 가장 많이 걱정하게 되는데 현재 교사 입장에서 이 줄어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음, 이번에 한 5,600여 원 삭감된 예산을 봤을 때 저는 어, 현장에 직면한 여러 가지 교육적 위기나 어려움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전까지 학교 현장은 학교 폭력 문제, 교권 문제, 학교 밖으로 벗어나는 청소년 문제, 자살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이 많은 것들이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이제 점점 더 급격하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성별 문제, 5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의 노후화 문제,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야 하는 교육개혁 문제 등 다른 여러 문제들도 있지만 매일매일 아이들과 만나는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이나 자살 예방, 학교 밖으로 벗어나는 아이들, 복권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줄어든 거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끝으로 이 교육청과 또 혁신교육지구 비상공동대응단 그리고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은 내년 2월에 이 교육청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 입장에서도 이 추경 예산이 좀 어떻게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음,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북구가 있는 지역의 경우 힘든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가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일수록 혁신지구 사업이라든가 꿈실 사업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학급 단위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좀 더 원만한 관계를 쌓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예산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산이 폐지되거나 없어진다거나 축소되면 결국 그러한 음, 어려움은 교실의 붕괴라든가 학생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교권의 어려움이라든가 아이들의 학교 밖으로 더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연결되어서 더 큰 어려움들을 우리 학교 현장에서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교육과 관련된 또는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단체들이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청 예산 삭감으로 일선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직 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